자, 사랑하는 불당구 베이비 여러분들, 교회 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를 한번 써봅시다. 짜증나 진짜. 자, 이 신청서를 받았으면 여기까지 쓰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성명, 이름 쓰면 되고 학년반 번호 쓰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그 이후에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임시예요, 임시. 알겠죠? 임시로 신청 받아주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가정학습 또 쓸래요.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렇게 해서 날짜 며칠간 쓰시면 되고요. 자, 학습 형태는 가정학습의 체크, 목적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 때문에 쓰게 해주는 거니까 알았지? 코로나, 아이고 씨, 안 써줘. 엄마 왜 안 써줘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가정학습. 뭐라고 쓴다고? 코로나 감염 예방이 아니야. 예방을 위한 가정학습. 그리고 목적지는 자기 집 주소 쓰거나 아니면 그것도 쓰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어떻게? 네, 자택. 자, 보호자명 뭐야?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 성함 쓰고 그 다음에 관계 쓰고 부모님 전화번호 똑같이 인솔자도 위랑 같이 쓰는 거예요. 위에 내용이랑 똑같이 내용 쓰고. 자, 학습 계획은 이렇게 씁니다. 학습 계획에 따라 가정학습을 실시하고자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5일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체크. 이거에 체크해서 제출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전화해도 전화 받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날짜 뭐라고 써야 돼요? 2022년 10월 31일. 여기서부터 포인트. 여기는 당연한 거지? 그치? 이건 당연한 거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 길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의 사인이나 도장. 사인 도장 필수. 이렇게 쓰기 싫어. 사인 도장 요거 필수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쓰면 일단 가정학습 계획서는 오케이. 근데 신청서만 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필요하냐면 요걸 써야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학번 이름 쓰는 건 그대로 제대로 쓰실 수 있겠죠. 자, 작성 예시를 보세요. 작성 예시.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에 화요일은 6교시, 수요일은 5교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가정학습은 말 그대로 그 시간을 집에서 수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지에 대한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1교시하고 2교시에는 독서를 할 거고 3교시에는 중국어 단어 공부하고 4, 5교시에 운전면허 필기 공부하고 6교시, 7교시에는 영어 단어랑 시사 분야 탐색할 거예요. 이렇게 쓴 거거든. 그리고 요 밑에 요 내용. 요거는 1교시에는 이렇게 진로 관련 책을 읽으면서 할 거고요. 3교시에는 중국어 마스터라는 책을 통해서 할 거고요. 4교시에는 필기고사, 모의고사, 필기 모의고사 앱, 어플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쓴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대로 11월 1일부터 2일, 3일, 4일,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죠? 월요일, 그 다음 주죠. 7일, 8일, 9일, 10일, 11일 이렇게 총 9일간의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셔야 오케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혹시 중간에 저는 다른 교회 체험을 이미 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는 못 쓰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날짜부터 써주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는 11월 1일까지는 교회 체험을 다른 걸로 이미 내서 들어갔는데요 하면 11월 2일부터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11월 2일부터 가정학습이 시작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쓰고 여러분은 즐겁게 룰루랄라 가정학습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신청서와 보고서가 같이 들어와야 인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결과 보고서를 써서 가지고 등교하시는 겁니다. 자, 내용 똑같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아까 전에 신청서 내용 쓴 것대로 그대로 여기 내용을 써주시는 건데 여기만 내용이 달라지는 거겠죠? 여기는 뭐라고 써야겠어요? 네, 계획대로 에이씨 또 노래 미안해 내가 아이패드로 맨날 동영상만 봐. 네, 계획에 따라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맞아요. 증빙자료. 일단 여기도 잊지 말자 부모님의 도장 아니면 사인. 왜? 길게 갔다 오는 거니까 부모님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니까 부모님의 도장이나 사인 반드시 받아오시고 증빙서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가정학습 계획서를 잘 써서 담임 선생님한테 통과를 받았죠. 그쵸?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가 복사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복사한 데에다가는 실시 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짜 제대로 실시를 했는지 그날 실시한 내용을 본인이 체크하는 겁니다. 이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세웠잖아 계획을. 그랬는데 내가 솔직히 1교시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8시 45분부터 진로 관련 독서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X야 X. 하지만 2교시부터는 일어나서 제대로 했어. 그러면 체크. 중국어 단어 공부도 잘했어. 체크. 하지만 3교시는 내가 또 밥 먹는다고 딴짓거리 하느냐고 못했어. 그럼 X. 근데 5교시는 제대로 했어. 그럼 체크. 이렇게 담임이 다시 복사해서 준 계획서에 실시 후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그날에 실시한 내용을 체크해서 그걸 증빙자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등교할 때 뭐 갖고 와야 돼요? 네, 요거 결과 보고서, 부모님의 사인이나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 결과 보고서랑 내가 체크 열심히 한 요 학습 계획서 2개를 가지고 와야 그래야 가정학습이 인정받는 겁니다. 이해 잘 되셨죠? 이것도 이해 못하면 이제 나는 몰라. 너넨 그냥 학교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